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브이로그를 통해서 둘째 임신 소식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정말, 정말 힘들게 한약도 먹고 식이요법도 하면서 임신이 됐었는데, 둘째는 생각하지도 않게 찾아와 줘 가지고 아기 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첫째를 임신했을 때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약간 호캉스?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고 되게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마사지 받고 밥도 엄청 잘 나오고 아무도 나 혼자서 막 영화 보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최악의 경험이었어요. 이번에는 몇 가지 포인트를 나눠서 신경 써서 산후조리원을 예약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집 근처에서 산후조리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산모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가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예를 들어 첫째를 낳았던 그 산후조리원은 기독교 병원과 연계되어 있어서 모유수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후조리원이었어요. 그래서 가슴과 몸의 상태가 모유수유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레셔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굉장한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산후 우울증이 조금 더 심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모의 몸 회복에 집중한 산후조리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객실에서 이루어지는 산후조리원인데요. 식사도 따로 객실로 배달이 되고요. 보자 동실을 할 때에도 선생님들께서 다 방으로 데려다 주시고, 안에 정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밖에 나갈 필요가 없고, 요가 선생님도 방으로 오셔서 운동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모유 수유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따로 한 분이 계시고, 매일 방에 오셔서 가슴 상태도 봐주시고 유축을 정확히 얼마 정도 해라라고 가이드를 주신다고 해요. 처음에 그걸 아예 몰랐기 때문에 유축을 많이 하면 덜 아픈 줄 알고 젖이 더 차고 더 차고 해가지고 정말 목 끝까지 젖이 찬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느꼈었거든요.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선생님이 전담으로 있는 곳을 찾았고, 심지어 모두 무료 조리원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모유 양이 많아서 계속 누군가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래 같은 것도 객실 바깥에 있는 바구니에 넣어 놓으면 알아서 세탁해서 옆에 있는 서랍에다가 착착착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필요한 물건을 잘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산후조리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마사지잖아요. 제가 선택한 곳은 골반 마사지에 조금 특화된 곳이기도 하고, 마사지 방면에서는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기본적으로 산전 마사지 2회에 산후 마사지 1회가 패키지에 들어있는데, 그걸로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골반 마사지만 집중적으로 돌리는 8회짜리를 추가로 예약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저는 둘째 치더라도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신생아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 감염되거나 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방역을 얼마나 잘 하는지, 얼마나 분리된 비대면의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약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3층부터 5층까지 층이 구성되어 있고, 외부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3층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실이나 산모 객실이 아예 없어요. 그냥 외부인을 위한 공간으로 아예 별도로 마련을 해두었고, 신생아실과 산모실은 전부 다 4층과 5층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완전히 분리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생아실이 빌딩 정중앙에 사면이 통창문이에요. 객실에서 딱 나오면 중앙에 이제 신생아실이 있는 구조여가지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랑 여쭤보고 뭐 이렇게 하기도 좋을 것 같고, 뭐 요즘에 신생아 캠 같은 거는 워낙 모든 산후조리원에 있는 거여 가지고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튼 이번에는 두 번째이자 저의 마지막 산후조리원이 될 텐데, 좀 더 저의 회복에 맞춘 산후조리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친구는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에어컨을 켰는데 손목에 찬바람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선풍기만 쐬어도 여기가 되게 시리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골결합 이게 때문에 고생했던 거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정상인처럼 걸어다니고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비 오거나 오래 서 있거나 무리하거나 하면 굉장히 아파요. 이걸 어떻게 돌리나 하고 있던 차에 둘째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몸 관리에 몰빵을 하려고 합니다.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가 둘이니까요. 두 번째 산후조리원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용입니다. 좋은 서비스가 따라오는 산후조리원이 쌀 수가 없더라고요. 부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비싸지는 않았어요. 부담이다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이번에 예약한 곳은 정말 손이 약간 떨릴 정도? 아무래도 제가 마사지를 8회 추가한 게 있어서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아서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예약을 했다는 점. 산후조리원은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혼자 객실에 있고 하는 건 너무 심심하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 조리원 동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식당이 따로 있고 계속 다른 산모들과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내가 첫 번째 선택했던 조리원 같은 곳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약간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정말 오롯이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원할 때에만 밖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두 번째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을 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때만큼은 아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몸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뱃속 육아하고 있는 모든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안녕.